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올해의 마지막 업데이트 2020-48.26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참 이런 업데이트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역시 테슬라답다. 테슬라의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 경쟁자를 많이 따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업데이트면 재미면 재미, 슈퍼차저면 슈퍼차저, 그러니까 실속이면 실속이면서 재미까지 챙기는, 근데 날이 갈수록 정말 이게 스마트폰 같은 느낌을 팍팍 받는데요. 제가 따끈따끈하게 제 차 업데이트 된 걸 딱 찍었는데 벌써 이제 인터페이스가 달라졌죠. UI가 여기가 좀 FSD 베타를 받으신 분들 UI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FSD 베타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이제 실사용자들, 아직 베타 테스터가 아닌 분들한테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걸 딱 받은 다음에 혹시 FSD 베타인가? 라는 이런 기대감. 지금 UI가 굉장히 좀 더 뭐랄까 이렇게 매끈해지고 좀 더 세련돼져가지고 아닌가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릴리즈 노트라고 해서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한 좀 설명, 정리 이런 것들이 그냥 텍스트로 막 그전에는 막 뿌려져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한층 잘 이렇게 정리되어서 보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거죠. 계속 소비자들이 얻는 불편함들을 계속 수집해가지고 이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참 테슬라의 최대 무기이자 이러니 계속 테슬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저를 비롯해서 기본적 마인드는 제가 계속 테슬라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현재 테슬라가 너무 지금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지만 이런 컨슈머 리포트의 이런 12월 설베이를 보면 저를 비롯해서 이런 소비자들이 다양한 전기차를 원합니다. 요거는 뒷부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있지만 이번에 이런 받은 업데이트를 보면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여기 보면 드라이빙 비주얼 임프루먼트도 써있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사물 인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정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 디파처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예약 출발이라든지 이제 예약 충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스무스해졌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데운다든지 여태까지 그나마 좀 있던 제약 조건들마저도 다 이제 많이 이걸 완화시켰고요. 슈퍼차저에 있어서도 안 그래도 이런 슈퍼차저를 클릭해 보면 뭐 얼만큼 이제 어벨러블 한지 몇 개나 이제 가서 꽂을 수 있는지 지금 비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이렇게 크게 잘 나타내 준다든지, 그러니까 운전자가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일종의 이것도 드라이빙 비주얼라이제이션 임프루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다른 이미 기사에 나온 상세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할 때 그 주변 사물을 더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라든지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오토파일럿 스피드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약간씩은 저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삐그덕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스무스한데 지금 아직 제대로 잘 써보질 못해서, 근데 이제 더 스무스해졌다라고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단점이 아직 충전이 무슨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리퀴드 퓨얼 같이, 그러니까 석유죠, 가스죠. 참 이런 것들을 쉽게 넣는 정도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아직 그런 데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경험들은 이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나아져 버리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우리의 그 경쟁자들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요. 지금 포드가 그나마 이제 좀 차를 많이 팔려고 최근에 이제 막이를 내놨는데 좀 공격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충전에 있어서들은 정말 이곳저곳에서
그러니까 앱에서 계속 에러가 나는 거죠. 이게 다 통폐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거 통폐합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미 이건 통폐합은 끝났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부드럽게 쓸 수 있는지 벌써 그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그때 제가 리비안 같은 경우 이렇게 전기차만 팔아야 되는 회사들은 결국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더 획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살짝 소개 내용이 좀 부족해서 이걸 좀 더 보충하자면 리비안은 이 충전 네트워크를 세컨드 레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가 부족한 게 어디냐면요. 거의 미국에 대부분 다 깔려 있지만 이런 산속? 그러니까 리비안은 지금 SUV랑 픽업 트럭을 먼저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드벤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좀 이런 약간의 오지? 그러니까 좀 험로 같은데 이런 데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데 잘 설치를 안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데 설치하지.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는데 확실히 픽업 트럭 위주의 라인업을 지금 생각하는 리비안으로선 테슬라와 차별되는 점들이 이런 게 벌써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되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렇게 차징 스테이션을 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아직은 좀 이렇게 한가로운데 그런데 가면은 충전소가 없고 당연히 이제 좀 도시로 나와서 충전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물론 그런 가스스테이션도 거기는 좀 드물긴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차징 스테이션보다는 가스스테이션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유소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에 불편함은 없는데 리비아는 그런 데를 이제 파고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획기적인 면 이런 게 좀 내연기관에서 보여주면은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자꾸 이제 이런 고속 충전 DC 패스트 차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이미 미국 에너지청이라고 할까 이제 DOE에서 이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를 비롯해서 지금 더 심하죠. 코비드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이런 DC 패스트 차징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물론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 제 리퍼럴 코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따뜻한 플로리다를 내려간다든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경우 아니면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80% 이상이 집에서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렇게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매달 필요는 없는데 근데 서베이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매우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떤 프리 오브 마인드를 하고 싶다는 거죠. 좀 마음이 편안하고 하고 싶다는 거죠.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차를 쓰지만 어쩌다 한번 놀러 갈 때 그 충전은 불편함이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컨슈머 리포트의 서베이를 소개시켜 드리면 이 타이틀이 딱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벌써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대부분 관심을 표할 뿐 여기 무려 40%나 되는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다음번에 구매를 할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나이 드신 분들로 갈수록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편이지만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차 자체를 거의 구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고요. 상세한 걸 보면 어떤 게 배리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양한 전기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 말고는 살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제대로만 만들어주면은 확실한 시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안 내놓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전기차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경쟁은 소비자한테 좋은 거니까요. 근데 현재 테슬라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EV 차징 레이 이것도 이 배리어들이 전부 읽어보면은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참 죄송하지만 정말 앵무새같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왜냐면 슈퍼차저 레이시 제일 쌉니다. 테슬라가 지금 그때 소개시켜드렸듯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든지 많이 가격을 낮춰가고 있지만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도 이게 문제인데 신문기사들을 여러 개 보면은 고속충전의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메인테넌스나 이런 게 없어서
확실히 한 번 사면 돈이 쓸 게 제가 봐도 2대나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리베이트 달라 이거죠. 더 달라는 얘기죠. 더 싸게 해주면 사야겠다는 의향이 있죠. 이게 결국 테슬라의 방향과 맞고요. 테슬라는 참고로 보조금을 다 소진해서 미국에서 아예 보조금이 없고 경쟁 회사들은 전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아까 말했듯이 어쩌다 한 번 쓰는 거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멀리 못 가는, 그렇게 발목이 잡히는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러니까 더 충전소를 깔아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봤을 때 이 내년에도 과연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하루빨리 좀 많은 회사들이 좋은 차들을 미국에 좀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내용은, 그때 스페이스X의 IPO를 이야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밝혔죠. 테슬라를 이제 다시 프라이빗 컴퍼니로 돌리는 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너무 커졌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지주회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근데 이모티콘으로 이제 한숨을 쉬는,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히 100% 컨트롤 하고 싶지만 제가 예측했듯이, 근데 뭐 이걸 예측이라고까지 하기야 이미 그런 낌새들은 워낙 많이 보였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링크 정도는 이제 IPO를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금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가버먼트 컨트랙, 그러니까 정부의 계약을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가 밝혔지만 스타링크가 정말 웬만큼 제대로 돌아서 어떤 정상 궤도에 올라야지만 이제 IPO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간섭에서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는 거리가 나야지. 그게 다 지금 미국의 대부분 군수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IPO를 했습니다. 정부의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렇게 상장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